라이노 강의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사용했었던 이 리볼브 명령어와 거기서 조금 더 진보된 레일 리볼브, 그리고 트위스트 명령어, 그 다음에 솔리드 불린 연산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오브젝트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볼브 명령어는 특정한 축이 있고 그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이런 섹션 단면이 있을 때 그 단면을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원하는 각도로 돌려가면서 면을 만드는 명령어죠. 우선 몇 가지를 같이 한번 더 해보고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론트 뷰에 와서 일단 단위는 지금 현재 피트로 되어 있는데요. 밀리미터로 바꿔주죠. 자, 라인 0,0,0에서 이렇게 기본 축을 하나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커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살짝 내려오고 줌으로 확대를 하면서 이렇게 대충 만들어주세요. 라이노 기본 개념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완벽한 커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선 커브를 대충 만들어 놓고 컨트롤 포인트를 ON 해서 내가 원하는 커브의 느낌으로 정확히 맞춰 들어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모든 넙스 모델링은 다 동일합니다. 자, 일단 와인잔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면 이게 와인잔의 겉표면 베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와인잔의 내부 두께를 만들어 주세요. 이제 오스냅하고 니어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 근처점에 가까이 갔을 때 얘가 철썩 달라붙으니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선택하고 포인트 온 해서 내가 원하는 형상에 가깝게 다듬어 줍니다. 자, 이 정도면 됐겠죠. 그 다음 현재 이 커브와 이 커브의 끝단 동그랗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키보드에다가 블렌드 BL 타이핑을 하면 블렌드 CRV 블렌드 커브라는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블렌드 CRV 요게 커브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블렌드 커브를 실행하면 블렌드 커브 select curve to blend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선택하세요. 그랬더니 1번 포인트와 2번 포인트가 나타나면서 adjust curve blend라는 이런 명령어가 실행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 continuity입니다. 연속성이라는 건데 포지션에다 줬더니 1번 포지션, 2번 포지션을 했더니 이 위치와 위치를 연결하는 커브를 만들어요. 탄젠스에다가 체크를 했더니 여기서 하나의 컨트롤 포인트를 더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커브가 오고 있는 방향, 자, 이 커브가 오고 있는 방향에서 하나의 컨트롤 포인트를 더 그 방향으로 만들고 커브가 꺾여 나가는 것이죠. 그럼 2번도 이 커브가 오고 있는 방향에서 컨트롤 포인트를 하나 더 연장시키고 자연스러운 그 커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커버처를 선택하면 컨트롤 포인트 2개가 더 연장이 됩니다. G3를 하면 더 연장이 많이 되고 G4를 하면은 4개만큼 연장이 돼요. 자, 보통 제품 디자인에서는 커버처 정도를 맞춰주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탄젠트만 맞춰줘도 무난해요. 그래서 오늘은 탄젠트를 맞춰놓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원하는 요 포인트가 커브가 정확하게 이런 모양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하고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나는 조금 더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커버처가 됐을 때도 이 포인트를 바꾸거나 이 포인트를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정확한 커브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커브를 움직일 때는 아까 본 것과 같이 이 커브의 연속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컨트롤 포인트의 위치만 아래 위로 조절을 해준다라는 개념이죠. 이렇게 해서 커브를 만들게 되면은 커브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거의 어디가 연결이 된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죠. 그 다음 조인, 자 선택하고 조인, 이제 얘는 조인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퍼스펙티브 뷰로 돌아옵니다. 퍼스펙티브 뷰로 와서 그리드는 필요 없으니까 F7번 눌러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리볼브 명령어 서피스 크리에이션에 가서 서피스 크리에이션에 리볼브 좌클릭을 하면 리볼브가 되는 거죠. 리볼브 그랬더니 select curves to revolve 리볼브 할 커브를 선택하세요. 선택하고 엔터 스페이스바 누르고 start of revolve axis 오스냅에 near 또는 end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이 커브에 그 특정 지점을 줄 수가 있겠죠. 스타트 앵글은 0도에서 시작합니다. 그게 한 바퀴 90도를 돌리면 여기까지 올 것이고 그 다음 180도, 270도 완벽하게 한 바퀴가 돌려면 360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 뭐 delete input, 그 다음에 deformable, 그 다음에 full circle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손대지 않도록 합니다. 자, 360도가 되어 있으면 스페이스바,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모양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모양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얘를 만들어진 서피스를 지워버리고 이 커브를 다시 컨트롤 포인트 ON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다시 바꿔주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저는 한 이만큼 쥐고 스케일 1D로 여기서 조금 더 위로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볼브 이거를 여기 기준으로 0에서 360도.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면을 만들고 나서 변형시킬 수는 없을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아래쪽에 있는 레코드 히스토리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레코드 히스토리. 요 명령어는 우리가 그려놓은 이 커브에서 이 커브를 리볼브해서 이 면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 면은 이 와인잔의 모양은 어떤 것에 의해서 정의가 되냐 하면은 이 커브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거죠. 즉, 이 면을 다 만들고 나서 이 커브를 변형시켰을 때 이 면이 따라서 그 커브 변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억해주는 기능이 바로 레코드 히스토리입니다. 한번 써보기로 하죠. 레코드 히스토리를 먼저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리볼브를 누르고 요거를 선택하고 똑같이 면을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커브를 선택해서 컨트롤 포인트를 ON을 합니다. 그 다음 잘 안 보이니까 엑스레이로 바꿔주면 좋겠죠. 자, 그 다음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이 커브를 밑으로 내리면 면이 따라 내려와요. 내가 만약 이제 요 포인트들을 조금 더 아래로 내려야 되겠다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면이 따라와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약에 내가 이 커브를 늘리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 만들어진 결과물인 면을 옮겨버리면 히스토리 워닝이라고 나오면서 더 이상 히스토리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이 면을 움직여버렸기 때문에 그 구속에서 벗어나 버렸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제 이럴 때는 언두, 컨트롤 Z에서 다시 원상복구 해두고 계속 원하는 면으로 만들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와인잔을 하나를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 이제 다 완성됐어요. 그러면 오케이 하시면 되죠. 그 다음 요 기준점만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와인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브 와인병은 잘 보세요. 자, 내부에 이런 선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바깥쪽에 또 이런
선이 하나 있어요. 이게 스케일은 나중에 맞춰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싶다. 그러면 키보드에 블렌드 커브 연결 나는 탄젠트로 연결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포인트 온 해서 지금 여기가 너무 급격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도 조금 옮겨주고 그 다음 또 바깥쪽은 이걸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조금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또 따로 커브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아랫부분은 와인병이 안쪽이 이렇게 올라왔다. 바깥쪽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생겼더라. 그 다음에 이 주둥이 부분은 얇게 떨어지더라. 그 다음 이제 요 포인트의 높이를 얼추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커브로 여기서 시작해서 첫 번째 커브를 컨트롤 포인트를 이 커브의 연장선상 정도에 찍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와인병의 느낌을 이렇게 맞춰주면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형상이 되죠. 자, 하는 김에 코르크까지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리고 커브. 자, 이제 이 커브로 하죠. 폴리 커브로 여기 근처까지 와서 선택하고 이제 코르크 마개가 여기까지 올라온다. 그 다음에 그 끝이 둥글다. 그러면 컨트롤 포인트 커브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깎아주면 되겠죠. 깎아주는 명령어는 여기 필렛 커브인데 라운드 값을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작게 일단 해보고 자 이렇게 안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너무 작아서 작은 데다가 큰 걸 넣으려고 해서 그래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여기가 지금 길이가 얼마나 되나 한번 확인을 해보니 0.63 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0.1 정도로 작게 줘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깎아주고 그런 다음 이 부분을 조인 해서 하나로 만들어주고 그럼 이 겉에 있는 와인 병이 될 커브들도 조인 그 다음 다시 퍼스펙티브 뷰에 와서 리볼브 이거를 얘 기준으로 0에서 한 바퀴 돌려서 360도로 만들겠다. 자, 그럼 쉐이드 걸어서 보면 이제 이런 느낌이 되죠. 근데 와인 병치고는 안 예쁘니까 약간 더 길게 만들어 주시고 옆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자, 현재 상태에서 프론트 뷰에 와서 쉐이드를 걸어서 보죠. 그랬더니 지금 이 개체 3개가 전부 다 제각각의 높이에 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특정한 어떤 기준점에다 정렬시킬 수는 없는가? 이제 그렇게 정렬하는 기능들이 스탠다드 툴바에 보면은 이곳에 얼라인에 다 있죠. 자, 근데 얼라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와 얘를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클릭. 그러면 이 면의 끝단들이 베이스 포인트에 정렬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개체는 요 개체도 있고 요것도 있죠. 코르크 마개도. 그럼 이런 경우에는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4개를 쥐고 요 개체들을 아랫부분에다 정렬을 시키면 코르크 마개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체 정렬을 쓸 때는 요것들을 그룹 해서 일단 묶어주고 그런 다음에 요 3가지를 한쪽에 정렬시키면 그리고 나서 다시 그룹을 풀어주면 이렇게 정확히 평면선상에 정렬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방법은 다 똑같이 사용하는 거니까 한 번씩 꼭 시도를 해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와인잔과 와인병이 됐죠.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블렌드 커브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으면 여기에 있어요. 아크 블렌드가 있고 어드저스터블 커브 블렌드 요 기능이 블렌드 커브입니다. 여기 또 라인 하나 긋고요. 촛대를 한번 만들어 봐요. 촛대. 그럼 시작해서 확대시키고 촛대가 이렇게 꽂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평면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살짝 올라가서, 그 다음에 여기가 막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가 기둥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생겼다. 이제 이런 커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초가 될 수 있는 부분 또 커브로 여기서 초가 이렇게 고, 다시 요걸 맞춰주면 되겠죠? 조금 맞춰주고, 맞춰주고, 맞춰주고. 자, 그 다음 서피스의 리볼브 이거를 여기 기준으로 퍼스펙티브에 가서 확인해 봅시다. 0에서 한 바퀴 돌려서 360도.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확대. 촛대니까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 옆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지금은 쉐이드 모드니까 우선은 색깔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근데 색깔을 넣으려고 봤더니 이게 투명한 것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안 투명하고. 그럼 투명한 것들은 쉐이드에서 레이어에 컬러만 넣어주는 걸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주면은 빨간색은 있지만 얘는 쉐이드 모드는 컬러 값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컬러 값만 바꿀 수 있으니까 투명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렌더링은 어차피 키샷에서 걸 거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진보된 상태로 보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렌더 모드로 가요. 렌더 모드로 가서 디스플레이 탭에 가서 여기 보면 서피스 엣지라는 부분에다가 체크를 해주면 쉐이드 모드와 같이 이 면의 구성이 되는 이러한 면의 그 끝단들은 다 나타납니다. 그 다음 레이어에서 요거를, 자, 첫 번째 거를 와인 잔이라고 지정을 했다고 해요. 요 두 가지를 와인잔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지금은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렌더 모드에서는 레이어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머터리얼 값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머터리얼을 클릭하시고 컬러는 유리니까 살짝 요 정도 느낌이 있고, 그로스 피니쉬 얼마나 반짝반짝하냐, 그래서 반짝반짝하게 하고, 얼마나 반사를 줄 거냐, 반사를 줘요. 트랜스페런시 얼마나 투명하냐, 그래서 투명도를 이만큼 설정합니다. 그 다음 오케이. 그랬더니 뭔가 투명한가 싶은데 이렇게 허옇게 나오죠. 자, 이제 여기서 잘 따라하세요. environment, ENVI 치면 environment editor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환경의 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백그라운드를 environment로 두고 여기를 플러스를 시켜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런 타입이 나타나고, 이제 여기 load from 파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 화면에 이렇게 렌더 컨텐츠 탭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environment에 3가지 정도가 들어있을 거예요. 거기서 저는 라이노 스튜디오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사 값에서 이렇게 반사가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게 너무 밝으니까 요거를 투명도를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반사 값도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그럴듯하게 이제 투명하게 보이죠. 그럼 요 두 번째도 와인병은 거의 블랙에 가까운 색깔이고 투명도가 살짝 들어가고 반사도는 높고, 그 다음에 그 그로스 피니시 반짝반짝한 정도도 이제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 레이어의 컬러가 여기 서피스 엣지 컬러에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블랙 걸로 바꿔버리고, 그러면 코르크 체인지 하고,
여기 코르크는 브라운 색에 가깝죠? 코르크 오케이 해주고, 그로스 피니시 별로 반짝반짝하지 않아요. 거의 없도록 해줍니다. 반사도 없고 투명도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코르크 색깔에 맞춰서 컬러를 조금 변경을 유사색으로 시켜주면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물론 지금 이야기가 좀 딴 데로 새려고 그러는데 일단 하는 김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구글을 열어보세요. 구글에다가 코르크 텍스처, 그럼 이렇게 코르크 텍스처가 막 나와요. 그럼 이 중에서 이런 게 있죠? 자, 좀 더 리얼한 거, 그럼 이런 걸 이게 더 리얼한가요? 자,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바탕 화면에다 저장.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코르크 레이어에 와서 코르크 마개 여기 클릭. 그 다음에 컬러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텍스처 컬러에 클릭.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로드 프롬 파일이라고 있죠? 여기 클릭. 자, 그 다음 바탕화면에 가서 이 코르크를 더블 클릭. 짠. 이제 이렇게 코르크 텍스처가 여기 들어와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라이노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 이상 렌더링은 그냥 키샷이나 다른 렌더러에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럼 또 옆에 있는 촛대, 그럼 촛대는 크롬 촛대 여기다 집어넣고, 그럼 여기도 머터리얼 클릭. 자, 크롬이니까 어두운 그레이에, 다크 그레이에 반사가 100%, 그 다음에 그로스 피니쉬를 번쩍번쩍 해주면 이제 이런 크롬의 느낌이 되죠.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다음에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버리면 그 더블 클릭한 레이어가 디폴트 레이어로 바뀌니까 반드시 이렇게 기본 값에다가 두고 얘네들은 따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초는 흰색이고 약간 반투명하고 조금 반짝반짝하다. 그럼 요 정도 느낌인 거죠. 자, 그러면 와인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와인병, 코르크 마개, 그 다음 촛대, 그리고 이제 초까지 만들었죠. 그럼 이제 이 커브들은 레이어를 또 하나 만들어서 다 쓴 커브 뭐 이런 식으로 놓고 체인지 해주고, 요거 가려놓고 계속 이어서 하죠. 또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접시가 있겠죠. 접시랑 밥그릇.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라인, 항상 리볼브를 할 때는 기준선을 그려놓고 커브, 여기 니어에서 이렇게 스프 접시 같은 것들을, 자, 끝에 가서 그 다음에 요 끝에 가서 하다가 잘 안된다 싶으면은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빠져나오고 다시 만들어주면 되죠. 다시 여기까지 와서 스프 접시. 근데 여기와 여기는 자연스러운데 지금 여기는 좀 별로다. 그러면 필렛으로 다시 이렇게 깎아주면 되죠. 깎아주고 조인. 그 다음 조인 했더라도 다시 요 접시가 너무 두꺼우니까 여기를 조금 낮춰서, 그 다음에 요 포인트도. 자,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가 이 간격이 너무 멀어서 여기를 조금 더 당겨 내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포인트 툴에 가면은 플러스가 되어 있는 Insert a Control Point가 있고 Insert Not이 있는데, Insert a Control Point나 Not 중에서 Insert Not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한번 찍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럼 하나가 늘어나죠. 이 컨트롤 포인트의 이 제어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이 아니라 아마 다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우선은 내가 여기서 컨트롤 포인트를 눌러도 이렇게 포인트가 추가가 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더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요 커브에 디테일을 한번 넣어보기로 하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위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원을 하나를 조그만하게 하나, 또 여기도 원 하나를 이렇게, 그 다음에 트림 다 선택하고 여기를 클릭하면 지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필렛 여기와 여기 좀 더 깎아줄까요? 필렛 0.2 그냥 봐가면서 적당히 깎아주시면 됩니다. 스페이스바에서 다시 한번 실행. 자, 여기 깎아주고, 그 다음 또 조인. 이 두 개를 돌려서 느낌을 한번 비교해 보기로 하죠. 리볼브 이거 여기 기준으로 0도에서 360도. 그랬더니 이제 요거는 여기 약간 이렇게 디테일이 조금 더 있는 접시가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디테일이 없는 아주 깨끗한 접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그 접시를 또 옆에다 두고, 자, 여기다 두죠. 여기 두고, 그럼 이 접시를 사이즈별로 만드는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약간 더 늘려서 이렇게 위로. 비싼 집에 가면, 비싼 레스토랑 가면은 접시, 스프 접시 밑에 또 접시를 깔아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접시 3개가 순식간에 만들어졌죠? 그러면 똑같은 유리니까 와인잔이랑 같은 곳에다 여기다가 두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접시는 뭐 샐러드 같은 걸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스케일 1D로 조금 더 넙대대하게 늘려서 옆에다가 갖다 놓고, 자,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과일을 담아 놓는 이렇게 커다란 배슬 것들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촛대 만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라인 하나 긋고, 이제 커브 이렇게 큼지막하게 하는데 이렇게 뭔가 표면에 이런 무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와서도 또 무늬가 있고, 또 큼지막하게 기둥 같은 게 만들어져서 또 여기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가까이에 엔드. 만약에 요 끝이 확대해서 이렇게 튀어나갈 때는 트림 다 선택, 스페이스바, 필요 없는 곳 잘라주기. 자, 그러면 컨트롤 포인트 온. 여기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튀어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더 휘어서 안쪽으로 좀 밀어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안 예쁘죠? 이 포인트들을 좀 더. 네, 지금부터 이렇게 만져서 예쁘게 만드는 건 여러분들의 능력이니까 꾸준하게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까이 얘를 중심으로 확대. 이게 뭐라 그랬죠? 세퓨에 돋보기 안에 계란 노른자 2개, 요 기능이라고. 다시 리볼브 이거를 여기 기준으로 0에서 360도.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더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뭘 추가를 해줄 거냐? 9. 그럼 여기 오스냅에 니어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다 내가 구체를 하나 집어넣어서 늘리고 돌려서 지금 이렇게 옆에다 붙였다. 그 다음 그걸 또 복사해서 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붙였다. 그 다음에 토러스로 클릭해서 이런 형태를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붙였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 들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럼 요거를 이 축의 기준으로 반대로 복사를 해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죠. 트랜스폼에 있는 미러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어디 기준으로? 여기 축을 기준으로. 그럼 반대쪽에 와서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럼 이것도 크롬이다.
컨트롤 그룹. 자,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집어넣고,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서 그 식탁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두 개는 그룹 해놔야 되고, 얘와 얘도 그룹 해놔야 되죠. 왜? 우리가 지금부터 이걸 할 거니까. 다 한 곳에다 맞추고요. 자, 일단 식탁의 중앙에 이게 와 있어야 되니까, 하여튼 이 정도가 식탁의 그 범위다. 그러면 개인 앞에 요런, 지금 이게 너무 밝으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다른 걸, 자, 지금 이게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죠. 옆에서 보면 여기 1인 식탁이니까 이렇게 있고, 와인잔이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뭐 개인 샐러드 접시, 그 다음 물병도 여기 하나 이렇게 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한 세트 복사해서 조금 줄여서 또 옆에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촛대도 갖다 놨다. 이제 이게 1인분이에요 1인분.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더 이렇게 키워서 위로 올려놓자. 그 다음에 보통 그 테이블보 뭐 이런 사각 이런 거 하나 깔아놓죠. 그런 컬러를 레드 이렇게 하겠다. 아, 자, 머터리얼에서 줘야 되죠. 레드.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요 위치에 맞춰주시고, 그럼 이제 빨간색 위에다 이런 접시들 있고, 또 요 3개의 접시들도 여기 있어요. 잘 안 보이니까 배경을 잠깐 조금 더 어두운 그레이로 바꿔놓고 봅시다. 그 다음에 지금 포크와 나이프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대충 만드는 능력밖에 없죠. 그러면 이런 걸 해볼까요? 사각형으로 육면체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원기둥으로 원기둥을 하나 만들어서 그 원기둥을 여기다 이렇게 파묻어요. 이렇게 파묻고, 솔리드와 솔리드 개체이기 때문에 A 빼기 B를 해주는 겁니다. A 빼기 B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 깎아줘요. 일단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 한번 재보시고, 그럼 여기를 내가 0.2 하니까 요만큼 깎이네요. 그러면 한 1 정도 깎아도 되겠다. 1 깎아주고, 1 깎아주고, 그 다음 바깥쪽도 깎아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도 깎아주고, 그 다음에 이쪽 옆면을 0.1 정도로 해서 쫙 긁어서 깎아주고, 또 이쪽도 깎아주고, 그러면 이제 젓가락 받침대가 됩니다. 젓가락 받침대 여기 놓고, 그 다음 젓가락 육면체로 이렇게 살짝, 그 다음 옆에서 보고 이게 기울어져야 되겠죠? 살짝 기울이고 앞으로 놓고, 옆에서 정확히 보시고 조금씩 움직여서 이렇게. 다음 하나 복사, 젓가락. 그 다음에 요거는 살짝 더 늘려줄까요? 자, 이제 1인분 식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 지우고 이만큼을 선택해서 저번에 했었던 이 어레이의 폴라 어레이 클릭, 하나, 둘, 셋, 넷, 5세트를 자, 일단은 센터 오브 폴라 어레이, 센터부터 찍어줘요. 그럼 그 센터가 어딘데? 그럼 그 센터는 이 둥근 원의 센터겠죠. 그러면 오스냅에 아래쪽에 센터 체크를 하고 가까이 척 갖다 대면 센터가 잡혀요.
센터 기준으로 넘버 오브 아이템 5세트, 어디를 기준으로 add fill angle 몇 도에다가 넣을 건데 360도, 그러면 360, 그러면 360 안에 이렇게 들어갈 건데, 문제는 이 막 겹치죠. 그러니까 얘를 살짝 줄여서 다시 살짝 밑으로 내리고, 퍼스펙티브에서 보는 거랑 지금 여기서 보면 막 공중에 떠 있고 난리도 아니죠. 밑에 다시 붙여주고, 살짝 떠 있는 거는 티 안 나면 그냥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레이 이만큼 선택, 얘 빼고 얘 포함, 센터, 이 원의 센터 지점 5개를 360도에다가 넣어줘요. 그러면 만찬에 가까운 애가 됩니다. 자, 이제 식탁을 만들면 되겠죠. 그럼 식탁도 아쉽지만 얘를 지워버릴까요? 얘를 지우고 그냥 다시 만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럼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라인, 아마 대충 이 정도가 센터 라인이겠죠. 그 다음에 커브, 식탁의 윗면이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식탁의 옆면이 이렇게 우아하게 막 이렇게 장식이 막 들어있다. 그게 여기까지 가서 그 다음에 식탁에 기둥이 있고 또 아래도 뭐 이렇게 돼 있더라. 그 다음에 요거 다시 들려서 여기 트림 선택,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자, 그러면 이게 식탁이에요. 이거 조인, 리볼브 이거를 여기 기준으로 0도에서 360도.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올려서 맞춰주고. 아이고. 그 다음 탑에서 맞춰줘야 되겠네요. 그죠? 탑에서 좀 더 커야 되겠다. 네, 이 정도 맞춰주고, 그 다음 살짝 내려서. 자, 그럼 이렇게 하면 그럴듯한 식탁이 되죠. 이제 의자 어떻게 만들면 될까? 이렇게 더하기와 빼기를 잘 이용하면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해볼까요? 그러면 바닥에서 보고 탑뷰에서 원형 의자 하나. 자, 이게 기본 그 의자의 그 받침. 그 다음에 이 토러스로 옆에서 이게 등받이다. 이렇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라는 말을 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걸 요 끝에다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키보드에 Move 이거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요 포인트를 여기다. 그 다음 우선 요거는 한번 깎아줄까요? 끝을 버라이블 레디우스 필렛 여기 위를 큼지막하게 깎아줘도 되겠어요. 이만하게 깎아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옆면에서 저 아까 여기서 썼던 이런 데코레이션 같은 것들을 그대로 써줘도 좋겠죠. 네, 기준 라인이 있어야 되니까 기준 라인을 여기다 이렇게 그어 놓고,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걸 쓰죠. 토로스를 쓰는데 센터에서 잡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그럼 받침이 되고요. 그리고 또 원기둥은 그만 쓰고요. 자, 이제 이런 느낌이 됐으니까 이 다리는 리볼브로 만들어 주기로 해요. 여기다가 긋고 커브, 어차피 파묻힐 거니까 다리가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빠졌다. 그럼 이걸 리볼브 여기 있죠? 리볼브 여기 기준으로 한 바퀴. 그럼 조금 줄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위치를 잘 맞춰서 그거 하나 복사해서 여기다. 근데 다리가 너무 수직으로 있으면 이상하죠? 살짝 바깥쪽으로 기울여서 여기 갖다 놓고, 그 다음 이거는 앞으로 살짝 더 기울일까요? 자, 그러면 이게 기준이 되면 일은 더 쉽죠. 자, 이것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이 상태에서 얘가 좀 더 일로 와야 되겠다. 이 상태에서 이게 여기 기준으로 한 미러가 되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미러가 있어요. 자, 엑스레이 이거를 어디 기준으로? 여기 기준으로 하나 복사.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미러 여기 기준으로 하나 복사. 그럼 뒤로 좀 빼고 앞으로 좀 빼고, 그러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의자가 된다. 그럼 이제 여기 뒤쪽도 이렇게 쿠션 구체 넣어도 돼요. 그냥 구체 여기 센터가 잡히니까 센터에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조금 작게 만들고 이렇게 줄이고, 옆에서 봤을 때도 좀 더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 등받이니까 약간 뒤로. 네. 이제 여기를 어떻게 연결할 거지?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식탁이 대리석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구글에 다시 와서 마블 텍스처, 그럼 흰색 마블이 있죠. 이런 거를 이미지 저장,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레이어 뉴 식탁 해서 체인지, 그 다음에 머터리얼 클릭, 컬러에 비트맵을 주는데 아까 바탕화면에 마블 반사가 어느 정도 있고, 반짝반짝하는 게 어느 정도 반짝반짝하고 반사도 어느 정도 있다. 자, 그러면 마블 식탁,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레드를 썼으니까 이런 거는 같이 레드, 그 다음에 요거랑 요런 것들은 뉴 레이어 실버 해서 체인지, 그 다음 실버니까 좀 더 회색에 반짝반짝 하겠죠. 실버. 그거를 이제 사이즈를 좀 늘려서, 그러니까 지금 안 예쁜 이유는 이게 비례가 안 맞아서 그런 거죠. 다리를 좀 더 길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손님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요만큼 그룹하고, 또 어레이, 폴라 어레이, 이거를 어디 기준으로? 여기 기준이겠죠. 네, 그래서 5개를 360 집어넣어요. 그럼 이렇게 한 세트 완성. 그러면 이제 이 위쪽에 뭐 조명 같은 것도 막 만들고 싶죠. 그럼 샹들리에까지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방식은 간단하죠. 여기 샹들리에니까 이런 게 여기에 쫙 화려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컵으로 여기를 리볼브 할 거니까 이것도 필요 없네. 그러면 라인 대충 여기에 중심에 하나 그어 놓고, 꼭 여기서부터 시작할 필요 없죠. 그럼 샹들리에가 뭐 이렇게 생겨 먹었다. 그럼 그게 하나가 여기 있고, 또 하나 복사해서 조금 줄여서 여기 한 2단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좀 더 올리고요. 그 다음에 리볼브
이거를 여기 기준으로 0에서 360도로 돌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럼 샹들리에는 계속 실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버. 그 다음에 샹들리에의 특징이 이런 그 촛대가 있는 거죠. 촛대를 어느 한쪽에다가 맞춰야 돼요. 그러면 선택하고 키보드에 MOV, Move, 여기 어느 기준이 잡히는 게 있으면 그 기준을 여기 어디 기준이 잡히는 거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죠. 그다음 근처 갖다 놓고 뭐 이렇게 갖다 박았어.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그럼 이거를 폴라 어레이 여기겠죠? 기준이. 자, 센터 오브 폴라 어레이 여기 기준으로 한 30개를 460도에다가 넣었다. 그럼 샹들리에 1번. 그럼 하는 김에 언두하고 같이 해주면 좋죠. 그럼 여기 하나 더 복사해서 하나는 여기다 갖다 놔요. 아이쿠. 자, 폴라 어레이 얘랑 여기 기준으로. 근데 위가 30개가 안 들어갈 것 같죠? 지금. 아, 들어가나? 들어가네. 네. 자, 그러면 샹들리에 더 자세하게 하려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실은 라이노로 할 일은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에 뭐 체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다 또 막 뭐가 있고, 그 다음 천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의 라이트들이 이렇게 막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생각해보면은 또 이런데 그 팔걸이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 이런데 야채와 촛불과 또 저기에는 그 이렇게 집사님 또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런 게 공간에 여러 개의 세트가 있고, 그 다음 저쪽에는 뭔가 바깥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그 조각상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간 구성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여기서 다루지는 않으니 우선은 자, 지금처럼 리볼브의 조합들만으로도 이렇게 화려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이걸 솔리드 컬러의 화이트로 바꿔놓죠. 배경을. 그 다음에 요 커브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이런데 지금은 좀 너무 빨갛다. 그러면 구글에 가서 레드 칼펫 텍스처. 그럼 빨간색 카펫이 있는데 이렇게 퍼스펙티브로 있는 거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여기 좀 괜찮은 게 있군요. 이런 거 저장.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아까 이 텍스처 비트맵 레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날아가기 전에 빨리 저장을 하고, 네, 저장하세요. 이 리볼브 플러스 기본 도형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기본 도형에서 어떤 다른 도형을 겹쳐서 그거를 솔리드 불린 명령어를 이용해서 A에서 B를 빼라 하는 이 명령어와, 그 다음 우리가 썼던 variable reduce fillet 이 모서리를 깎아줘. 그 다음 이 렌더 모드에서 이렇게 이 매핑을, 기본적인 매핑을 하는 방법, 그리고 environment 에디터에 가서 이렇게 라이노에서 기본으로 주는 이 environment를 설정하는 방법. 근데 이 environment를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이거를 썼다면 여기서 플러스 했을 때 바로 여기 load from 파일에서 나올 텐데, 이걸 한번 다른 데로 가버리고 나면은 여기를 못 찾아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데이터를 보내드릴 때 같이 이 렌더 컨텐츠 데이터, 그러니까 environment 데이터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저번 주에 배웠었던 것도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뭐가 있었죠? 픽처 프레임을 배웠죠. 그러면 서피스, 여기 픽처 프레임.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PNG로 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중에서 뭐 이런 사람, 그 다음 옆에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머터리얼에 와서 어떻게 한다? 트랜스페런시를 준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옆에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 외곽선이 좀 너무 거슬리죠? 그럼 스플릿 아이소 커브로 보자. 여기서 여기까지 날려 저기 그럴듯하지 않아요? 네. 보통 이제 공간 프로젝트 할 때 이런 느낌으로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키샷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지금 개체가 많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점점 렌더링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찬과제 이렇게 아까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안 보이죠? 그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이 부분은 딜리트 파트, 여기도 딜리트, 여기도 딜리트. 네, Shift Alt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통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러니까 퍼스펙티브 세팅을 하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필요한 재료들, 근데 재료를 넣기 전에 지금 공중에 얘가 떠 있어요. 이럴 때는 씬에 와서 모델 여기 전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무브, 그러면 이렇게 무브에 이 휠이 뜨죠. 그럼 그 중에서 스냅 투 그라운드 하면은 바닥에 딱 달라붙어요. 자, 이제 이 부분은 머터리얼 파트에 저는 스톤에 뭐 마블 화이트, 그 다음 여기도 마블 화이트가 되어 있죠. 접시도 이런 흰색 계열, 그 다음 이런 촛대는 메탈, 좀 안 어울리면 다른 색깔로, 그 다음에 유리병들 글래스에 이렇게 주고, 이 글래스를 더블 클릭해서 이 굴절 체크를 해줘요. 그러면 지금 여기도 글래스 더블 클릭 리플렉티브. 자, 그 다음 촛대도 화이트니까 그냥 이대로 두고, 그 다음 엔바이로먼트에서 인테리어 씬 중에 뭔가 화려하게 쓸만한 것들이 있는지 보고,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런 느낌, 자, 배경이 조금 더 괜찮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어둡죠? 이렇게 해놓고, 그럼 뒤에 배경이 마음에 안 들죠? 그럼 엔바이로먼트에 가서 HDRI 에디터의 블러 값을 1로 줘버리면 이렇게 남아요. 그 다음 이게 하나만 보이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여기 이 데스크 테이블의 위쪽이 밥 먹기엔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그럼 이 HDRI 에디터에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여기에 별도의 조명을 하나를 더 넣어주죠. 여기 보면은 Add Pin 해서 이렇게 하얗게 핀을 놓고 그걸 위로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이제 위쪽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 한번 해주면 어디를 밝힐 것인가, 이 상판을 밝힐 거야. 그래서 던 하고, 아직도 덜 밝죠. 그러면 여기 요 핀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에 이 브라이트를 2배로, 그럼 조금 더 밝아졌어요. 3배로 더 밝아지죠. 근데 이게 더 안 밝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재질을 더블 클릭해보면 이게 어드밴스드 재질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거 페인트로 바꾸죠. 그랬더니 이렇게 확 밝아졌어요. 이 패브릭 계열도 지금은 라이노에서 우리가 설정해와서 어드밴스드로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디퓨즈나 이런 확산 값으로 바꿔주면은, 또 확산보다는 페인트를 주고, 그
다음 러프를 주면은 조금 더 느낌이 났나요?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엔바이러먼트에 다시 갑시다. 그 다음에 이 뒤쪽 백그라운드를 선택하고 아래로 내려오면 세츄레이션 채도 값이 있어요. 채도를 조금 낮춰주죠. 그 다음 이제 씬에 와서 이 만찬 과제 여기를 클릭하고 얘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전체를 듀플리케이트. 그 다음에 식당에 테이블이 하나만 있으면 이상하니까 여기도 하나. 그 다음 또 위로 올라와서 선택하고 듀플리케이터 저쪽으로 클릭. 그러면 이렇게 3개가 되니까 이런 느낌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백플레이트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뭔가 저기 배경이 조금 더 그럴듯한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레스토랑 인테리어 이미지 검색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게 딱 잘 드러나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공간의 느낌 중에 근데 너무 작아요, 이미지가. 그럴 때는 여기 툴에 가서 이미지의 사이즈를 애니 사이즈를 라지 기준, 그러니까 큰 사이즈 기준으로, 그러면 보면은 조금 더 큰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큰 이미지를 우선으로 되는 거죠. 좋은 게 좀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은 이런 느낌이죠. 그렇다면 이런 거를 포토샵에서 잘 합성을 해주면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조금 더 공간이 넓게 찍힌 게 좋거든요. 이미지가 작다. 그래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바탕화면에 내 HTML로 저장되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작은 이미지를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복사하고 지금 우리가 잡아놓은 게 이제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엔바이러먼트에 가서 그 환경은 조명은 이렇게 쓰는데 세팅에 가서 백그라운드를 이 컬러로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요걸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포토샵에서 컨트롤 N 아마 A4 사이즈 인터내셔널 페이퍼 A4의 뭐 해상도는 100. 그 다음 아까 가져왔던 이런 이미지를 여기에다 이렇게 크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레이저 지우개로 이만큼을 쓱 느낌만 보여주는 거니까 쓱 지워버려요. 조금 더 하드니스를 줄여서 자 오페서티를 줄이고 좀 더 이런 느낌으로. 그럼 이거를 스크린샷을 이렇게 잡아요. 복사하기 여기다 붙여놔요. 그 다음에 좀 더 늘리고 그 다음 이 위쪽을 또 이렇게 우리가 좀 지워줘요. 자, 물론 뭐 샹들리에가 여기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저기 붙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러프하게 간단하게 렌더링 느낌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서 리볼브와 그 기아 도형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매핑을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어요. 또 수고하셨습니다.